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영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리영이 뭐 전환시대의 논리, 10억인과에 대하, 뭐 우상과 이성 이런 거 해서 리영이는 이제 북한에서 극도로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좌파 혹은 종북 혹은 종중 혹은 친북 혹은 친중으로 그 진영의 최고의 군사 지정학자예요. 우리 진영의 최고의 군사 지정학자는 우남 이승만인데 우남 이승만은 20세기 최강입니다. 19세기 최강일 거예요. 현대 문명 이후로 최강의 군사 지정학자일 거예요. 리영이는 이제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초기 버전은 리영이 일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한쪽에 소련, 다른 한쪽에 미국을 두고 두 날개로 나는 새입니다. 이게 리영이의 초기 버전이에요. 그러다 소련이 망했잖아, 1991년에. 그러니까 버전을 쓱 바꿔요. 대한민국은 한쪽에 중국, 다른 한쪽에 미국, 그걸 두고 두 날개로 나는 새입니다. 네, 그게 이제 리영의 두 번째 버전인데, 이 리영이의 버전은 사실은 리영이가 북한을 굉장히 사랑했을 거예요, 저 사람. 북한의 신세를 대한민국의 말을 바꿔서 적용한 거예요. 북한에 관한 진실 1번이 이겁니다. 북한은 한쪽에 소련, 다른 한쪽에 중국을 두고 두 날개로 나는 새입니다. 맞죠? 그게 주체라고 불리는 거죠. 자, 그런데 소련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은 한쪽에 핵, 다른 한쪽에 중국을 두고 두 날개로 나는 새입니다. 이거예요. 북한이, 쟤들은 중국의 괴뢰 정부가 되긴 싫거든. 그랬다가 하루아침에 날아가니까. 탈북했다가 임신해서 돌아온 탈북녀들, 배부른 배를 배에다 판자 깔고서 국경 보안 요원들이 발로 밟아서 유산시키고 그랬잖아요. 짐승의 씨앗을 배운다고. 그러니까 인민을 그런 식으로 세뇌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걔들은 뭐냐면은 자기들의 저런 이상한 체제를 유지하려면은, 그리고 중국한테 안 잡아먹이려면 핵을 가져야 된다. 근데 러시아가 줄 것 같아. 러시아한테 받아. 그 다음에 중국한테 우리 어차피 가졌는데 부품 주세요. 발사 차량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뭐 밀무역을 하든 국경무역을 하든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중국이랑 먹고 살잖아요. 중국 벗어날 길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고 주세요. 근데 중국한테 또 받아. 그거 가지고 또 러시아한테 또 받아. 이런 게임 하는 거예요. 쟤들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중국을 섬기는 도발 대행업체로 보이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쟤는 동북아가 그냥 중국 일변도로 기울지 않게, 북한이 중국 일변도로 기울지 않게 만들어주는 고리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걸 가지면은 한쪽으로 남한의 적화를 도모할 수 있고, 다른 한쪽으로 미국이나 이런 서방에 대해서 폼을 잡을 수 있고, 위세를 떨칠 수 있고, 또 다른 한쪽으로 여차하면은 몸값 높여서 국가 매각하고 튈 수가 있잖아. 기막힌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여기서 참고로 원래 이 두 날개라는 개념은, 이건 리영이 씨가 이게 표절한 거예요. 표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 다른 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진실 존중이다, intellectual integrity다 그러면 그거를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키운 사람은, 조명한 사람은 니체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 두 날개로 나는 새, 이런 개념은 원래 미국 민주당의 개념인데, 이걸 내가 한국을 설명할 때, 한국의 국제 정치, 한국의 군사 지정학 조건을 설명할 때 내가 차용했다, 갖다 썼다, 이 얘기를 안 하면 표절이 되는 거예요. 두 날개는 이제 20세기 초반부터 이제 미국 이 민주공화 쪽에서 이제 변화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는 민주당은 남부 농촌 중심, 딥 사우스라 그러죠. 남부 농촌 중심. 그 다음에 공화당은 도시 중심, 북부 중심, 이런 구도였는데, 이게 한 반세기에 걸쳐서 스위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부 지역, 텍사스 같은 데가 공화의 표밭으로 옮겨오고요. 도시 지역들이 민주의 표밭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이행 과정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부는 딥사우스 남부의 표밭을 갖고 있고 수국골통으로 남부 농촌 중심으로, 다른 일부는 북부 도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흑인, 스코틀랜드인, 아일랜드인, 유대인들에 의한 진보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두 날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남부의 농촌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수국골통 지역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북부나 이런 쪽에 진보적인 도시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두 날개로 날아야 된다. 이 얘기가 벌써 한 3, 40년대, 50년대부터 나와요. 굉장히 일찍 나와요. 민주당의 두 날개로 날아야 된다. 그러면 리영이쯤 되는, 저 사람은 저기 외신부 기자였잖아요. 원래 합동통신인가요? 외신부 기자였죠. 리영이쯤 되면 이게 돼야 되거든요. 리영이쯤 되면은, 이건 원래 미국 민주당이 자기들의 선거 전략을 설명할 때 쓴 개념인데, 이거를 차용을 해서 한반도, 대한민국을 둘러싼 군사 지정학적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면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그냥 다 자기 개념인 듯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저게 표절이 되는 거죠. 치욕스러운 일이죠. 네. 뭐 북한에서 그렇게 존경받아서 뭐합니까? 지식인으로 저런 핵심 개념을 표절하는 사람인데. 예.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중국이 장진호나 6.25에 대해서 저렇게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인 거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서로 병행할 수 없는 두 개의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기대를 한 거다. 하나는 중국을 위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업을 기대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지정학적 나발이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미국에 대한 완충지대를 기대를 한 건데, 전자는 체제 전체를, 그 존재 자체를 올인 해야 되는, 판돈에 올려야 되는 아주 위험한 게임이고요. 후자는 가급적이면 현상 유지하는 안정된 게임인데 중국이 그걸 믹스해서 써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북이 이미 핵과 미사일을 손에 들었으니까 이제 완전 빠꼬라이도 안 되고, 그래서 히스테리카해지는 거예요. 지가 지 머리에 대고 총을 쏴야지. 쐈지 사실은. 한편 미국은요,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미국은 원래 한반도에 대해서 분단 현상 유지입니다. 스테이터스 코어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완충지대예요. 한국도 웬만한 완충지대 성격이 있어요. 한국이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어요. 하나는 완충지대, 하나는 굉장히 굳건한 반공전선. 그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사고 치면 안 돼. 그러니까 미사일도 제약시켜. 그러니까 천안함이 터졌어도 그거 북한이 했다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은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용해 먹었잖아, 박선원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미국도 원인을 모른다는 것을 왜 북한에 그걸 침몰시켰다고 하냐? 그래가지고 의혹 제기하는데 불질러 버렸잖아요. 나중에 국정원 기조실장이었나? 예, 브루킹스 연구소에 그러니까 가 있을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청와대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브루킹스 연구소 가 있을 때, 미국의 그 틈새를 읽고서, 그러니까 쟤들 굉장히 잘 읽어요. 미국 그 상황을. 리영이가 다 가르쳐 준 거야. 그 정확히 읽는 거예요. 지금 백모가 제가 판을 좀 잘 읽는다라고 평을 많이 해주시는데, 쟤들은 그게 리영이 때부터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잘 읽어요. 전체로는 망상이고. 자, 그러면 미국은 이제 현상 유지고 북한을 완충지대로 본 건데, 그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 없는 안정적 노선으로 가야 완충지대를 해주잖아. 그런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도발을 심화시킬수록 완충지대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 정도로 위험한 게임에 그럼 제가 문제네, 저거 문질러 버려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가도 중국 눈치를 또 봐야 되니까 저거 문질러 말어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022년 사실은 트럼프 때부터 변하기 시작해서 2022년에 이제 딱 틀이 잡히는 거죠.
급변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그러면서 미중 대립 격화되고, 다시 말하면 중국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이제는 그 칩스 액트 같은 거, IRA 액트 같은 걸 통해서 중국을 핵심적인 그 서플라이 체인으로부터 배제하고 첨단 기술과 첨단 부품으로부터 배제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또 미러 대립이 격화되고 있죠. 우크라 전쟁에서. 그런 와중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올해부터 엄청 강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현상 유지였었는데 지금부터는 예전 현상으로 돌아가자. 현상 유지 자체는 스테이터스 코고요. 현상 유지를 좀 더 심화시켜 가지고 예전 오리지널로 돌아가자. 그러면 스테이터스 코 엔트가 돼요. 스테이터스 코 엔트에서 예전은 어디냐? 6.25 터지고 나서 저것 때까지. 장진호 전까지. 즉 북한 자유화까지. 그래서 북한 자유화가 미국의 옵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북한 자체가 스스로 완충지대로서의 자기 존재 이유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고. 핵과 미사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냉전일 때 냉전의 벽을 깨고서 모택동이 사실은 주동이고 앞전은 김일성이 왔었고 뒷배는 스탈린이 선 그런 도발을 했잖아요. 냉전 벽을 깨는 실험을 한 거거든, 쟤들이. 우리가 그 벽 깨면 대가리 깨져 임마 하고 물리친 거고 격퇴를 시킨 거고. 냉전일 때 열전 현상이 났듯이 이번에 신냉전에서도 그 벽이 깨지면서 북한이 자유화. 이번엔 전쟁 없이 가야 되는데 자유화되는 그런 계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잠시 삼천포 가면 이제 중국과 이런 대립구도가 이제 당당하게 가니까 홍석현 회장님께 참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애국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현 회장께서 그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좋아하는 구호, 여시제라는 구호, 중국 공산당 구호는 여시구전이죠. 시대와 함께 나아간다. 그 구호를 따서 그 재단을 만드셨죠. 재단의 출연금은 중국서 무슨 재주인지 그 아파트 같은 데 많은 가구를 집어넣어서 떼돈을 버는 걸로 돼 있는 한샘, 네. 중국서 이제 돈을 많이 번 한샘이 출연을 했죠. 예. 그 수천억 원으로 이제 여시제가 만들어졌는데,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쪽팔리게 중국 그 공산당의 구호를 쓰는 재단을 어떻게 이끄시겠습니까, 홍 회장님? 예, 재단을 해산하십시오. 예, 재단을 해산을 하면 이제 재단의 출연금이 다 국고에 귀속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재정 적자도 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세금 안 거쳐서 예, 구국의 결단을 하시면 예, 그 애국 결단을 하시면은 한 5천억 원, 4천억 원 정도가 예, 국고에 귀속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강철서 시인을 쓴 김영환 씨, 예, 저한테는 이제 후배뻘 되고 예, 고등학교 후배뻘 되는 친구인데 예, 저보다 5년 아래죠. 예, 그쪽 멤버들을 만날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그 아들이 그 뭐 내가 보면은 이렇게 개인주의로 정확하게 사상 전향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뭐 북한의 뭐 주체 사상을 싫어한다니까 뭐 그것도 전향이라면 전향인 거라고 찾을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 아들이 참 잘한 거는 김일성 돈을 40만 달러를 슈킹한 거다. 90년대 초에 김일성한테 40만 달러 받아와서 바로 고무신 거꾸로 돌려 신고 그 슈킹해 버렸거든요. 거기 그쪽이. 예, 그거 참 잘한 거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홍 회장께서 이런 애국의 구국 결단을 내리시면 예, 중국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결국은 다 녹아서 국고에 귀속되는 거니까 네, 저기 그 강철서신 쪽 그 그룹에서 40만 달러 슈킹한 거보다 4천억이면은 뭐 대충 봐도 한 100배, 네, 그동안 뭐 좀 달러 오른 거 계산하면 한 3, 40배 되는 참 커다란 그런 국외의 결단이 되겠습니다. 100배가 넘죠. 1000배. 대충 봐도 1000배. 네. 1000배네. 예. 대충 보면 1000배 가까이. 한 500배는 되겠네, 최소한. 예. 그동안 달러 가치 오른 거 뭐 기타 등등 인플레 계산해도. 네. 그래서 뭐 500배, 200배는 되네요. 최소한 뭐 100배는 되네요. 예. 그런 참, 그 이제 연세도 드셨고, 이제, 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참 그렇게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네. 우리 홍 회장님께, 친애하는 홍 회장님, 흠모하는 홍 회장님께 간곡히 꿇어 엎드려서 네, 부탁 말씀 올립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삼지창 전략을 그냥 밀고 가면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그랬죠. 우리는 기존 동아시아 질서의 일방적인 무력을 사용한 변화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만과 남중국해 얘기하면서 그 대만 협박하고 무력으로 남중국해 그 멀쩡한 그 산호초 같은 거 매립해가지고 군사기지화하고 이런 현상 변경 그거 다 적시를 했죠. 반대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나가서 우리는 북한 자유화 역시 일방적으로 과격하게 추구하고자 하지 않는다. 근데 때가 무르익으면 북한 스스로 어떤 계기를 스스로 제공할 거다. 그때 우린 찬스를 안 놓칠 뿐이다. 저는 우리가 통일은 북한 자유화입니다. 북한 자유화는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해요. 그 찬스에서 그 계기에서 가능한 방식을 가면 돼요. 예. 북한 자유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통일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삼지창 전략, 트라이던트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림이 나왔는데요. 미국 확장 억제 전략 자산을 100% 활용하겠다. 예, 뭐 이제 지난달 20일에도 예, 그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국의 구축함이 평택항에 들렸었다는 게 또 드러났고요. 또 조만간에 핵 탄도미사일을 쏘는 그 미국의 SSBN이 예, 한국에 그 항구 방문을 한다 그러죠. 엄청난 거죠. 두 번째 삼지창의 두 번째 그 가지는 뭐냐면은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 강화죠. 삼지창의 세 번째 가지는 뭐냐면 북중에 대해서 당당한 입장 취하겠다. 북중 억제의 최전선에 나서겠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우리가 이거 그냥 밀고 가면 됩니다. 밀고 가다 보면 꿋꿋하게 북한 자유화의 찬스가 옵니다. 우리는 현상 유지 혹은 현상 스테이터스코 혹은 스테이터스코 안트를 우리는 원하는 거고, 쟤들은 현상 전복을 해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번 유리해요. 현상 유지를 심화시켜가면 우리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조급할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1년 이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나 한번 내다보면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계속 급감할 겁니다. 2023년도 1분기 수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8.2%입니다.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예. 그 특히 반도체가 이제 물량도 줄고 그 단가도 줄고 그러니까 따따블로에 대해서 반토막 나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무역 적자는 이 추세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뭐 흑자 가능할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예, 작지만 흑자폭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1월 달에 무려 126억 달러가 넘었었죠. 127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무역 적자폭이. 2월 달에 그게 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53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3월에 조금 더 줄었어요. 46억 2천만 달러. 그러다가 4월 달에 3월 내지 2억의 절반 수준인 26억 1천만 달러로 다시 또 줄어들었어요. 뭐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서 하반기쯤 되면 어느 시점에 흑자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줄면서도 무역 수지 자체는 개선될 수 있다. 그 두 번째 추세겠죠.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급감이 첫 번째, 무역 수지 개선 가능성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우크라 전쟁에서 이제 승기가 눈앞에 이제 보일 겁니다. 챕터를 넘길 겁니다. 늦봄, 여름에 예, 이제 승기를 잡을 것 같습니다. 크리미아까지 완전 이제 수복하는. 그래서 그건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다루고 그러죠. 벤 허지스, 예, 나토 그 육군 사령관 했던 미 육군 장군 전직 그런 분들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그 포인트는 이제 그 크리미아다라고 얘기를 정확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 미국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고려도 있고 또 자기들 필요도 있고 그래서 특히 그 해군 함정 분야에서 아마 K무기 주문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덜컥 믿고 하나오션, 그러니까 이제 대해양조선 뭐 주식 사시거나 뭐 이랬다가 또 손해 보시면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이건 주식과 상관없는 그냥 저의 그냥 군사 지정학적인 예측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한미일 삼각체제가 됐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한국의 여론이나 이런 거 생각하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한국에서 무기를 좀 사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이제 그 공군 훈련기 T-50, 예, TA-50, 그 다음에 이제 육군 무기 이런 쪽은 한국 걸 사는 게 좋죠. 예, 가성비도 좋고. 아, 그리고 참 미국과의 이제 차세대 먹거리 그 파트너십이 점점 강화될 겁니다. 원전, 또 소형 모듈 원전 SMR, 또 반도체 배터리 이런 차세대 먹거리가 계속 강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 쪽에서 이제 한미일 삼각체제로 가면서 한국이 미국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아니까 미제 무기는 아니지만 가성비 좋고 미제와 호환 잘 되고 이래서 한국 무기를 많이 찾는 경향이 생길 것 같고 베트남이 더 찾는다 그러고 심지어 캄보디아까지 찾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돌죠 지금. 캄보디아가 조금 탈중국 쪽으로 좀 가려는 그러한 추세가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G7 회의 열리고 거기 초청받아서 가잖아요. 아마 G7에 들어있는 몇 개 나라들이 이제 그때 이제 회의 때 협의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G8 가입에 관한 그런 공론이 이제 돌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감히 추정을 해봅니다. 이런 이제 그 숨가쁜 변화들이 있으면서 이제 대한민국 국격에 올라서는 거예요. 이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낮추면서 무역 흑자만 들어가면 참 모든 근심이 다 일단은 한 단계 가고요. 미국의 확장 억지 자산이 지금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함부로 도발 못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